안녕하세요. 한해서울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실업자 급증에도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테슬라는 $2,000를 돌파하면서 질주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과연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고 있을지 오후 1시 28분 현재 국내 시황 같이 살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1%대 오르면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쭉 상승으로 방향을 잡지는 못했고요. 장 초반에는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11시 이후부터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고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해서 2.31% 오른 2326.85포인트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같이 보면요. 코스닥 지수 분봉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1%대 상승 출발했고요. 이후에 한 차례 쭉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전거래일 대비해서 1.43% 오르면서 다시 800선 위로 올라서기는 했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양시장에 유입되고 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이든지 좀 좋은 시그널인 듯합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 1,842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은 개인이 1,831억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주식을 담는 아주 반가운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상황 같이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음압 병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신성 ENG가 이동형 음압 병실 시설에 대한 국내 표준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 같습니다. 이동형 음압 병동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회사가 3월 클린룸 기술을 적용해서 이동형 스마트 음압 병실을 개발했고요. 그 이후에 공기청정기 협회 그리고 기계연구원 등과 표준 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20%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원 대상으로 치료제 5개, 백신 3개 등 7개 업체에 8개 과제를 선정했고요. 이 중에 셀트리온과 제넥시는 선정이 확정됐습니다. GC 녹십자와 대웅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은 예비 선정됐는데 이 선정된 업체는 투심위의 재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 이 소식에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 대웅제약이 함께 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JW 중외제약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악템나가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덕분에 JW 중외제약 2 우선주 B 그리고 JW 중외제약 우선주 모두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제약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또 미국 뉴저지에 있는 병원체인 해컨생 메리디안 헬스는 악템나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JW 중외제약은 국내에서 악템나 성분의 약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인데요. 아주 뜨거운 이슈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위임 통치 중이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일부 권력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통은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빅테크와 휴니드, 한일 단조, 퍼스텍, 스페코 등 방산주도 상승세고요. 자화전자와 EXT, 아난티, 남아토건, 인디에프 등 남북 경협주가 같이 오릅니다. 참 이례적인 모습이네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임 통치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첨보입니다. 최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를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첨보의 상승세가 눈에 굉장히 띕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에셋대우는 첨보에 대해서 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첨보의 전해질 첨가제는 배터리 성능을 개선시켜서 기술 발전과 함께 사용량이 증가했고요. 공정 단순화와 최적 설계 기술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까지도 탁월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디자인입니다. 코끼리 보조 배터리로 유명한 디자인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신규로 추진 중인 마스크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은 원래 스마트 단말기의 액세서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올해 초부터 마스크 사업을 시작했고요. 원자재와 마스크 자동화, 생산 설비, 그리고 품질 검사, 박스 포장과 배송까지 원스톱 클린룸 시설을 도입한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난달에도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104%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스크 사업 부문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장중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9,000원에 고점 형성하고요. 현재도 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 3분기 LG전자의 영업이익은 7,7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56%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도 특징주 설명이 길어졌네요. 키워드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 중국 앞질러. 네, 전기차, 수소차에 이어서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구상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키워드 선정이 됐네요.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K배터리의 주 무대는 유럽이라는 거 아시죠? 전기차 세계 시장 1위인 중국의 경우 자국 보호주의로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주요 사용하기 때문에 K배터리가 침투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애초에 유럽 무대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유럽 전기차 시장 규모가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을 앞질렀어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만 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월등히 앞서 나갔었죠. 근데 2020년 보시면 유럽에서 전기차 41만 대가 팔리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중국을 제친 건 2016년 이후에 4년 만이에요. 성장률 측면에서도 유럽 시장이 중국 시장을 넘어섰는데요. 올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유럽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57% 개선된 반면에 중국은 42%나 감소했습니다. 그럼 유럽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유럽연합의 과감한 친환경 정책이 가장 큰 힘이 됐죠. 이유는 지난 5월 말에도 7,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더 가속화하는 데에 모든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그린 디지털 미래 구축. 그래서 이 경기 부양안에는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과 투자 펀딩 확대, 충전 인프라 2배 확충,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U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전기차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상향했고요. 인프라 확대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6월부터 기존 대비 50% 확대했고요. 프랑스도 올해 말까지 기존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상향했죠. 이렇게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니까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그 결과 6월 전기차 판매량은 독일 18,59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6%나 증가했고요. 프랑스는 29,990대를 팔면서 259%나 급증했습니다. 영국도 13,829대로 192%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지형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서 당연히 배터리 시장에도 뭔가 변화가 예상이 되죠. K배터리 3사와 또 중국 기업 간의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자, 특히 상반기 글로벌 점유율 24.6%와 23.5%로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LG화학과 중국의 CATL. CATL은 중국 내수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에 LG화학은 유럽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거든요. 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물론 CATL도 바보가 아닌 이상 유럽 시장을 잡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죠.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현지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다임러 그룹이 이번 달 초에 CATL과 배터리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CATL로부터 벤츠 전기차 주행거리를 700km로 높일 수 있는 배터리팩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임러 그룹은 그동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계약이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ATL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기술력도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당연히 안정성을 높이면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또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개발에는 K배터리 3사 모두 열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변화에 힘입어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능력도 추가 확충할 계획인데요. LG화학은 한국, 미국, 중국, 폴란드 배터리 자각체제 생산 능력을 올해 100GWh로 늘릴 계획인데, 그중에 60GWh 이상이 유럽 지역에 공급될 전망이고요. 이는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에 헝가리 공장을 완공하고 7.5GWh 생산력을 확보해서 독일 다임러 그룹과 현대자동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헝가리 2공장을 완공해서 유럽 시장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삼성 SDI 역시 2017년에 세운 헝가리 1공장을 증축하고 2공장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건 맞는데, 이 환경을 잘 선점해서 누리려면 아무래도 기술 격차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고성능 하이 니켈 배터리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다음 주 월화수는 휴가라서 3일 동안 못 뵐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 목요일 기다려주세요.